위기에 빠진 여러분의 계좌를 구해드립니다. 출동 수익특공대 진행의 정수환입니다. 2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연휴가 끝나고의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다소 아쉬운 출발이었습니다. 양시장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요. 그래도 오후 들어서 이 개인의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축소시켰습니다. 이 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는데요. 주변국을 보면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 춘절 연휴로 쉬었던 중국 증시 오랜만에 문을 열었는데 좋았습니다. 특히 글로벌 증시 반등 흐름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반면 일본 증시를 보면 다소 밀렸습니다. 이 계속해서 연준의 긴축 우려로 인해서 이런 양상을 보였고 또 약보합권 보였던 우리 증시, 그럼 특징주 통해서 우리 증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오미크론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증 화율은 낮은 모습인데요. 또 지난주에 정부가 독감 수준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리오프닝 주 강세 오늘까지 이어갔습니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결합이 내일 모레쯤이면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항공주가 이 이슈와 함께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확산세로 인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은 섹터, 바로 진단키트 관련주인데요. 이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확실히 이 검사 체계가 변했습니다. 이 때문에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요. 또 일부 편의점에서는 발주가 제한되기도 했다라는 소식 전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 오늘 오름세를 보였고요. 오늘은 또 관련 종목들 중에 신규 종목들까지 포착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원재료 가격이 높아지면서 결국 가격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인상되었습니다. 이 가격 인상 모멘텀으로 음식료 그리고 주류 관련주도 오늘 오름세를 보였고요. 게임 관련 종목들도 괜찮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중소형주, 특히 이 중소형주 게임주들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NFT를 이용한 P2E 게임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과 함께 또 금리 인상 부담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게임주 오늘 반등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긴 연휴가 끝나고 진짜 시작인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시장 분석을 통해서 이번 주 한번 전망 그리고 주간 움직임 내다보면서 현명하게 투자 전략 짜볼까요? 전략 반재혁 대표님과 오늘 함께합니다.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네, 화면 속에 보이시는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만 하시면 상단에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통해서 참여 코드 번호 A4444, A하고 4 4번만 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창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수익특공대 시황선생, 수익특공대 띄어쓰기하고 시황선생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같습니다. A4444 소문자 A 그리고 4 4번만 치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이렇게 노란통 입장하시면 지금 1시간 방송 부족하다 하는 분들 너무 많으신데요. 방송 끝나고도 반재혁 대표님과 계속해서 24시간 장중 대비 분석, 흐름 이곳에서 여러분 모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방송 중에 시크릿 종목, 대표님께서 직접 고르고 골라 이렇게 선별해 주신 종목 제가 힌트를 드리는데요. 그 힌트가 어려워도 여러분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노란톡에서 종목명 공개에 더불어서 대표님께서 정확하게 타점, 매수, 매도 타이밍도 짚어주시니까요. 얼른 입장하셔서 오늘의 시크릿 종목 그 맥점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 내친 시장의 흐름들까지 낱낱이 대표님과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동안 공략해주신 시크릿 종목 어떤 수익률 보였는지 안 볼 수 없겠죠?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재혁 대표님께서 시크릿 종목으로 공략했던 종목들의 바로 누적 수익률인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에브리봇 128%고요. LG이노텍도 120% 세 자릿수대고 알루코 역시 76%입니다. 히다리 스튜디오 50%, 동진세미캠 역시나 50% 가깝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12종목 모두 고르고 고른 이 12종목이 평균적으로도 그 에브리봇, LG이노텍, 알루코를 빼고도 평균 35%의 누적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대표님께서 짚어주신 타점으로 선취매하신 분들은 당연히 계좌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수익률이기도 한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럼 최근에 또 어떤 시크릿 종목 공략해 주셨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입니다, 여러분. 무려 12월 28일에 공략했던 드림텍은요. 15.74%입니다. 16%에 가까운 상승률 보이고 있고
1월 10일에 공략했던 휴니드는 18%의 누적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7일에 공략했던 대주전자재료 역시나 두 자릿수대 탄탄하게 12%의 상승 여력 보여주고 있고요. 또 1월 24일 가장 최근에 또 공략했던 YG 엔터테인먼트, 이 콘텐츠주의 흐름 잘 잡아서 정확한 타점으로 26%의 누적 상승률 여러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런 종목명보다 중요한 게 타점입니다. 언제 어떤 시점에서 들어가고 또 어떤 시점에서 나와야 큰 차익 실현할 수 있는지 그 타이밍이 누구보다 중요한데요. 그 정확한 타점 반재혁 대표님과 함께라면 여러분도 진짜 종목, 여러분의 종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전략 짜는 방법 바로 노란톡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QR코드 띄워드릴게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만 하시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A4-4번만 이렇게 바로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지금 화면 속에 보이시는 노란톡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입장만 하면 방송 끝나고도 대표님과 이 시크릿 종목에 관련된 얘기들, 시장에 관한 흐름들 낱낱이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얼른 입장하셔서 대표님과 함께 소통하며 시장 전략 탄탄하게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놓친 흐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번 주 대비 탄탄하게 한번 짜보죠. 그럼 대표님 만나보러 출동 수익 특공대 지금 바로 출동합니다. 네, 시장의 흐름 알아야 주식 투자에 성공한다. 시황선생 반재혁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 설 명절이었었죠. 우리 구정 연휴 때문에 한 주 쉬었고 이제 2주째 만인데 참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장에 굉장히 좀 변동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뭐 그 1월에 굉장히 좀 많이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 2월에 또 많은 또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초반 좀 강한 그래도 반등이 나왔었지만 지금은 조금은 1월 초 아직도 초입니다. 그렇지만 1월 초에 강한 모습보다는 조금은 좀 오늘은 약간 좀 흐르는 그런 양상이 되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양상이 좀 더 강한 흐름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질문을 주셨어요. 특히 오늘 엔솔 때문에 다른 종목이 못 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놓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많이 그렇게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익히 알고 계신 거죠. 왜 엔솔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못 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엔솔이 얼마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뭐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뭐 엔솔 아니면 요즘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오늘 종목 꽤 많죠. 그래서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 갔습니다만 대형주들은 사실 많이 못 갔어요. 오늘 시총 15위, 20위까지 봐도 빨간 종목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잘 간 종목들은 잘 가죠. 그리고 지금 수익률에서도 봤듯이 그 지지난주,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시크릿 종목 들었던 게 YG 엔터입니다. 그 종목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게 1월 말쯤이었기 때문에 조금 시장과 함께 좀 빠졌다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2월 시장이 굉장히 좀 사실 굉장히 안 좋을 뻔했습니다. 근데 극적으로 2월 시장이 조금 수급적인 면에서 조금 해소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못해도 10% 이상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누적 수익률은 26%지만 사실 실제로 26% 수익 나는 분은 없을 거고요. 대략 그래도 10% 이상의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모아 가시면 여러분들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그런 거 하나로 버티는 거죠. 버티고 그러다 보면 또 좋은 종목들이 또 나오고 수익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시장의 상황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오늘 개인 투자자들 고군분투했죠. 그렇죠?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에서는 8천억, 요즘은 뭐 몇천억 단위가 조금은 굉장히 좀 이렇게 뭐 굉장히 말로만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좀 우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개인들이 8천억이에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4,300억, 거의 4,400억인데 개인들이 이렇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강남에서는 강남 이제 좀 여유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뭐 이미 분할 매수 들어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요즘 개인 투자자들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굉장히 좀 자금력도 있으시고 또 정보력도 많으시고 예, 그렇습니다. 예, 반면에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매도를 했어요. 그렇죠? 코스닥은 코스닥 역시 역시 이렇게 기관하고 외인 매도를 했고 단지 이제 그 외인들이 막판에 조금 코스피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은 뭐 보합 수준이고요. 일단은 기관. 그래서 금융투자 그동안 많이 받쳐줬었는데 그랬고 그다음에 기금이 사실은 최근에 아시죠? 제가 워낙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에너지, LG 엔솔을 많이 담았는데 오늘도 담았습니다. 그런데도 매도예요. 그러면 다른 종목을 많이 팔았겠죠.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팔은 이유. 그러니까 엔설이 올랐기 때문에 아직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좀 수익은 많이 좀 나죠. 예, 수익률은 꽤 높습니다. 청약 20% 최소 50% 이상이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종목들이 빠지니까 전체 계좌에서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참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런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그건 좀 이따 보이고요. 네, 코스닥도 역시 개인들이 더 받쳤습니다. 개인들이 받쳤고요.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은 역시 좀 많이 빠졌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적인 면에서는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또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YG 엔터라든지 그리고 또 오늘 어떤 종목이 강했나요? 물론 아까 진단키트 또는 또 리오 오프닝주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 좀 강했고 그리고 오늘 방산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아직 그 방산하면 사실은 되게 머리에 먼저 떠오르는 게 방산 비리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좀 부정적인 것을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는 게 있는데 옛날하고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또 짚어드릴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역시 개인 투자가 개인이 8천억을 매수했습니다. 굉장히 좀 요즘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력이 세다. 옛날 같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연기금이 계속 들어왔다가 오늘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서도 엔솔을 담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종목은 더 많이 매도한 거겠죠. 네, 그래서 차라리 엔솔은 수급 그러니까 확실한 수급 주체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나마 많이 나은 거죠. 많이 한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많이 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것이 관건일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코스닥도 역시 개인들이 많이 담았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들이 오늘은 좀 매도세가 좀 셌습니다. 네. 그랬고 이제 그 미국 달러가 1,200원 밑으로 좀 이렇게 안정화되는 듯 했는데 사실 제가 그러니까 옛날에 그 광고 있었죠. 밤새지 말란 말이야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미국 주식 너무 시장이 안 좋고 계좌가 많이 마이너스가 많다 보니까 막 자꾸 미국 시장을 밤에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지켜보면 뭐 합니까? 아침에 결과는 다 나오죠. 그리고 우리는 그거는 이미 선반영됐고 지수 선물,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 선물을 거기에 동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보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 나스닥 선물이 약간 올라가다 또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그렇고 일본 시장도 그렇고 최근에 오픈한 시장들은 좀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요. 뭐 달러 환율도 뭐 썩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좀 약간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역시 금리 문제가 조금 역시나 시장에서는 문제는 문제기죠.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 코스피, 코스피 오늘 그래도 빠졌다가 올라왔어요. 다행히도 막판에 이제 들어 올렸는데 역시 개인의 힘 그리고 막판에 외인들이 조금 들어왔다라는 부분, 그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주봉으로 봤을 때 그래도 요 선을 지지하고 있다는 부분은 일단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이 지지선부터 깨질 뻔했었죠. 1월 말에 극적으로. 그렇죠? 현대 엔지니어링이 그렇죠. 조 단위의 상장이 연이어서 엔솔도 버거웠는데 시장 결과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파장이 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만 거기다가 현대 엔지니어링까지 상장을 했다고 하면 진짜 시장이 굉장히 2월에도 어려울 뻔했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28일 날 연기시켰죠. 네, 뭐 일부 많은 분들은 사실은 하지 말라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봤자 이제 주식시장이 안 좋은 거 이제 알았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그런 상장은 좀 더 이상 좀 자제해달라. 그렇죠? 지금 시장이 워낙 수급면에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월 28일 날 반등이 나오고 그래서 요 선을 좀 지켜줬다. 이 정도 이게 지난주 스토리가 그렇게 이어지고 있네요. 그죠? 그다음에 코스닥 역시 뭐 오늘도 더
예, 우리 마음 같아서 그렇죠. 그런 워낙 빠진 게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들어올려줬으면 했는데 뭐 미국 시장도 들어올렸다가 반등 나왔다가 지금 약간 예, 조금 흐르고 있죠.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도 예,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역시 심리적인 예, 저항선을 한번 깨고 그렇죠. 우리의 진짜 마음까지 다 깨고 다시 한번 올라왔다라고 했을 때 네, 뭐 예. 뭐 더 이상 뭐 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예, 우리가 예, 워낙 이제 좀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도 놀란다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요즘 힘들어 하시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장에서도 예, 이게 버티는 종목들이 있죠. 예, 잘 버티는 종목 있고 예, 강한 종목도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보셔야죠. 네, 다우주, 네, 이게 미국, 네, 예, 지금 이거 뭐, 지금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34,000선에서는 미국도 예, 지지를 해주고 있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쭉 이어보면 계속 이게 이렇게 쭉 이어지죠. 그래서 34,000선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고, 그래서 예, 바닥을 깨고 시험 테스트를 계속하죠. 테스트 깨고 내려가는데 올리고, 깨고 내려가는데 올리고. 그러니까 아 여기서는 지지선이구나라고 어떤 데 인식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게 뭐 매일 이게 누구 실적에 따라서 웃고 누구 실적에 따라 울고, 웃고 울고가 반복되는 예, 그런 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그렇죠. 미국 시장도 이제 한참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예, 무한대로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그렇지만 예, 그래도 실적이 바탕이 되고 아직도 성장할 수 있어라는 종목들은 예, 종목별로 이렇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나스닥 지수 예, 역시 이제 뭐 여기도 예, 여기 저항선이 좀 있죠. 그래서 깨면 올라가고 깨면 올라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선에서는 예, 13,400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정도에서는 좀 지켜주는 듯한 모습이고요. 역시 예, 종목에 따라서 예, 애플 때문에 웃었다가 또는 예, 메타 때문에 울었다가 또는 다시 또 최근에는 아마존 때문에 웃었다가 뭐 이런 장면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대응이 좀 필요하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도 보면은 우리나라 못지않게 심리적인 지지선, 저항선을 지지선을 깨고 올라왔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만약에 미국 시장을 하신다고 하면 그렇죠? 사람인지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지만 여기도 이렇게 좀 들어올리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쭉 이어보면 나름의 지지선은 있었더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일본은 저희 뭐 거기는 구정을 안 세죠. 네, 구정을 안 세기 때문에 미국과 거의 동일하게 계속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처럼.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선물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도 안 좋았지만 일본 시장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지 마시고 그냥 선물 보시면 실시간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밤 안 새도 됩니다. 그래서 건강 해쳐가면서까지 그렇게 안 하셔도 충분히 대응이 되시니까 밤새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기시다 내각 총 출범한 이후로 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가 악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정서상 우리의 어떤 그 대선이 이제 3월에 있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시장이 못 가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대놓고 말을 안 드렸죠. 그런 말씀을. 네, 이런 것도 민감한 부분이기도 해서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원래 스가였죠. 스가하고 이제 그다음에 기시다로 바뀌었는데 어차피 뭐 자민당은 똑같습니다. 당은 똑같지만 이제 그 총리가 바뀌면서 이렇게 우상향 거의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우상향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3월, 2월도 어느 정도 지켜주고 그다음에 3월에는 훨씬 더 좋아질 거다라고 이제 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요거 이제 일본의 상황이고 우리도 뭐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눈치 보는 거죠, 사실은. 좀 많이 팽팽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이 민감하다 보니까 대놓고 말하기도 그렇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이런 제도다 보니까 서로 이게 뭔가 서로 이제 존중이 좀 없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시장도 조금은 이게 경제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관련이 있죠. 그런 부분이 어떤 종목에서도 있다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뭐 진짜 하늘이 대만을 돕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대만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춘절이라고 중국 춘절이라고 하죠. 우린 구정이라고 하는데 춘절이라 저기 춘절이죠. 연휴 좀 길게 삽니다. 그래서 들 빠지고 다시 장 오픈하니까 또 반등하고
하늘이 진짜 요즘 대만을 많이 도와준 것 같습니다. 뭐 나름 부럽죠 이거. 우리도 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 전자 진짜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반도체 기업이 있는데 여기만큼 못 쫓아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의 내부적인 문제도 있는 거는 분명하고요, 그렇죠? 그러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제도적으로 뭐 많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뭐 하루 아침에 뭐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름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어쨌든 뭐 대만 같은 경우는 이게 춘절 때문에 좀 덜 빠지고 오늘 장이 오픈했는데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중국 시장은 뭐 상해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홍콩 시장이 있는데 홍콩 시장은 또 금요일 날 오픈했죠. 그래서 금요일 날 또 반등했고 오늘은 역시 뭐 나스닥 때문에 조금 옆으로 횡보했습니다만 그 중국 상해 시장은 또 이렇게 또 반등했고요. 그래서 오래 쉬었던 시장은 다 이렇게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좀 뭐 새롭게 어쨌든 뭐 우리한테는 이게 또 새해니까 또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춘절 뭐 일단 뭐 우리가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게 이제 정서적으로 사실은 우리는 부정하지만 비싼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새로 시작한다라는 부분에서 좀 이렇게 출발은 좋게 했던 것 같다라는 이 정도 평을 좀 하고 싶고요. 일단은 뭐 시총 15위인데 와 보시면은 뭐 빨간 종목 몇 개 없죠. 그리고 카카오가 1% 반등했지만 뭐 여타 뭐 썩 좋지는 않습니다. 많이 좋지 않죠. 그렇지만 누군 좋습니까? 엔솔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 같은 경우 뭐 엔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할 것 같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뭐 엔솔 때문에 수급이 뭐 어떤 분이 아까 그러셨어요. 이게 블랙홀이다. 진짜 다 빨아들인다. 오늘 같은 경우는 더 심했네요. 그죠? 조금은 더 완화될 줄 알았더니 오늘은 더 심했습니다. 다른 종목 보면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네. 그 말도 맞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코스닥도 시총 상위 종목들 거의 다 마이너스죠. 그나마 뭐 첨보, 이메이드 이런 종목, 그다음에 LNF. 사실 뭐 2차 전지도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살짝 좀 들어 올린다고 해도 그 상대적으로는 조금 아직 이제 약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도 역시 좀 많이 좀 빠지는 종목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또 이런 종목 대비해서 강한들은 LG 엔솔만큼이나 강한 종목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보시고 이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시간 노란톡 상황하고요. 참여 정보 우리 정선 아나운서께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 글로벌 증시에 더불어서요, 그 흐름들 짚어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 증시의 흐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게다가 또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이 LG 엔솔 그리고 대선 모멘텀까지 이런 흐름들 짚어주셨는데요.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 방송 끝나고도 대표님과 소통할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힌트도 주셨습니다. 이런 장에서 버틸 수 있는 종목, 시크릿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는데 그 종목에 대한 전략 당연히 노란톡에서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여기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만 하시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소문자 A 그리고 숫자 4 4번만 입력하시면 지금 화면 속에 보이시는 이 노란톡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입장하시면 방송 끝나고도 계속해서 궁금한 사항들 대표님과 소통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장일수록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 어떻게 버티는지 이런 시장의 흐름들 잡는 힌트들도 이곳에서 많이 공개하고 또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얼른 입장해서 시크릿 종목에 대한 전략도 잡고 시장에 대한 흐름들 힌트까지 반재혁 대표님과 방송 끝나고도 계속해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럼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러 다시 한번 대표님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출동 수익특공대 다시 한번 출동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나름대로 이제 그 구정 연휴 이후로 첫 방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출발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삼성전자가 안 좋죠, 그렇죠? 다른 종목 하이닉스도 안 좋고요. 엔솔만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면에서 보면 그렇죠? 당장 올라갈 것을 당장 수익을 원하신다고 하면 사실은 뭐 삼성전자를 찾진 않겠죠. 그렇죠? 또 그런 종목들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장의 수익을 원하시면 엔솔을 사는 게 일단은 맞겠죠. 수급이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근데 삼성전자를 보는 이유는 역시 우리 시장에
더 무너질 것인가 안 무너질 건가 제가 죄송합니다. 더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우리 시장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일단은 뭐 지금 오늘도 좋지 못했습니다. 수급이 여의치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외인들이 떠났던 외인들이 다시 조금은 들어옵니다. 그렇죠? 뭐 이거 가지고는 좀 뭐 시장 그 삼성전자를 들어올리기에는 조금 미약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이게 뭡니까? 그렇죠? 기관에서 380만 주, 390만 주를 매도를 했어요. 보면은 역시 주범은 연기금이죠. 연기금 꾸준하게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오늘은 또 금융투자에서 이렇게 또 많은 매도를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지금 당장은 가지 못하는 모습이 좀 연출되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가 뭐 워낙 큰 기업이다 보니까 호재를 찾아올릴 호재도 무지 많고요. 그렇죠? 좋은 점만 찾아보면 엄청 많지만 지금 못 간다고 해서 좀 답답해하지 마시고 어차피 삼성전자를 투자하신 분들은 투자 개념이죠. 길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7만 초반 또는 6만 대 오면 좀 땡큐인 거죠. 사실은 감사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뭐 엔솔 오늘도 뭐 엔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첫날에 상장할 때 59만 원대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의 53만 원까지 올라갔다 빠졌다가 53만 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제가 첫날 이 정도 59만 원 거의 60만 원 육박하면은 어느 정도는 수익 차익 좀 실현하신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었고 하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좀 빠졌다 45만 원까지 빠졌다가 그다음에 53만 원까지 첫날이죠. 첫날 53만 원까지 올랐죠. 그래서 첫날 오늘 정리하고 싶은 분은 53만 원 정도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며칠 지났지만 사실 53만 원 오늘은 또 위로 올라갔습니다. 며칠 시간 그것도 시간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홀가분하게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렸고 일단 뭐 이렇게 하단에 뭐 45만 원까지 좀 깨긴 했었습니다만 45만 원에서 그러니까 거의 뭐 최악의 4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엔솔로밖에 지금 수급이 다 이쪽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최근 처음에는 외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지금 외인들도 가세를 했습니다. 그렇죠? 수급에 공백이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 특히 누굽니까? 그렇죠? 연기금이 살 거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연기금이 연기금 무조건 산다. 그렇죠? 첫날부터 엄청 많이 샀죠. 엄청 몇 주였나요? 첫날 400만 주, 그 다음에도 뭐 30만 주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수급이 확실한 종목이 더 나은 거는 맞죠. 좀 길게 보면 이것도 뭐 올라가면 또 이제 또 내려갈 때가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한 60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조금은 저항선에 좀 부딪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ETF라든지 또는 뭐 지수에 여기 올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도 담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외인까지 같이 합세를 하고 있다. 라는 면에서 지금은 수급이 워낙 좀 확실하죠. 수급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단기에 수익을 원하신다면 엔솔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확실한 이제 수급의 주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장에서 이거지 어디냐 가장 확실한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엔솔도 사실은 뭐 호재를 찾아오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뭐 사공장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지금 뭐 간단히 제가 막 좀 뉴스를 훑어봤는데 인도가 또 이제 떠오르는 그 전기차 시장이 좀 될 거라고 합니다. 중국이 이미 많이 이렇게 진척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인도에서도 LG하고 또 뭐 삼성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다더라. 뭐 이런 그렇죠. 시장이 점점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반도체와 더불어 2차 전지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을 그럼 삼성 SDI는 왜 이렇게 못 가나요, 그죠? 그렇죠. ETF에서 아무도 엔솔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 자리를 좀 내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담기 위해서는 기존의 종목을 조금 비우는 그런 포지션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어느 정도 다 채운다고 하면 그 다음에 좀 들어오겠죠. 워낙 또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천천히 보시라. 아까 삼성전자도 제가 좀 길게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다른 종목도 좀 길게 보시면 좋은 수익률이 나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뭐 그 교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뭐 그죠 오미크론, 코로나 오미크론이 참 이름도 오묘합니다.
처음에 이름 났을 때 오미크론이 뭐야 도대체 막 이렇게 했었는데 참 묘하죠. 그래서 코로나긴 한데 굉장히 얘는 전염력이 굉장히 세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뭐 스쳐도 그냥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2만 3만 명 심지어 10만 명까지 10만 명 이상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요. 국내 그것도 국내만. 국내에서 이거 사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인데 그럼 왜 방역 실패한 거냐? 라고 또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는 그 오미크론이 근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치명률이 높진 않아. 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앞선 얘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는 계십니다만 뭐 일단은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일찍 열었죠. 그리고 관광의 주 산업인 유럽뿐만 아니라 동남아 쪽도 이제 문을 연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차라리 열자. 뭐 이런 그런 얘기까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갇혀 살았습니다. 갇혀 살았고 더 이상 진짜 못 버티겠다. 진짜 너무 힘들다. 진짜 요즘 사람들이 요즘 많은 뭐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거지만 많이 안 좋습니다. 뭔가 마음이 지쳤어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안 지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뭐 내가 지쳤다고 하더라도 너무 자괴하지 마시고요. 너무 우울증 걸려 하지 마시고 사실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2년 동안 뭐 이게 뭐 한두 나라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한다고 하면 이제는 조금은 좀 열어둘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제 자가진단 키트랑 그다음에 리오프닝이 이게 지난주에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랬죠. 휴마시스 요거 지난주에도 급등하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금요일 날 아무래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은 보합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휴마시스야 뭐 제가 예전에 뭐 상하가 한번 잡아드리고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죠,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뭐 수적인 면에서 보면 메인하고 기관들이 차익 실현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또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또 자가진단 키트 사실 뭐 제가 오늘 방송국 들어오면서도 처음으로 자가진단 키트 한번 해봤어요. 다행히 음성이 나왔는데. 지금 뭐 수요는 어차피 확대되는 거는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지만 일단은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제 좀 약간은 좀 조심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T 바이오 센서 역시 자가진단 키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장한 이후로 크게 못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엄청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역시 지난주 목요일 날 상한가 갔다가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그렇죠? 차익 실현 물량 나왔죠.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그렇죠?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뭐 많이 올라갔으니 그렇죠? 차익 실현 욕구가 터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늘도 보합선에서 맞췄습니다만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을 했네요. 그래서 보시면 뭐 외인들이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합니다. 그렇죠? 아직은 시세가 다 끝나지 않았음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의미하지 않나 싶긴 하고요. 뭐 기관은 좀 매도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 수젠텍은 이제 새로 이제 진입을 했죠. 새로 진입을 한 건 아닙니다만, 자가진단 키트를 금요일 날 장 마감한 이후에 그 공시를 통해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라고 해서 시간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23%인가요? 급등을 했다가 막판 좀 빠졌습니다만 그래도 14% 이제 상승했고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은 이제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시세가 완전히 끝나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은 좀 조심하자 해서 하시더라도 너무 비중을 많이 태우지 마시고요. 그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이렇게 많이 매도를 했다가 이미 뭐 이쪽에선 정보가 있었던 거겠죠. 이렇게 금요일까지 이렇게 매집을 했다가 오늘은 매도를 했는데 딱 봐도 일부죠. 그래서 시세가 다 끝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오프닝주 그렇죠? 오미크론 이제 더 이상 진짜 못 참겠어 하면서 이제 여행 가고 싶어요. 뭐 많은 욕구들이 많이 있죠. 그래야지 좀 더 내가 좀 힐링도 될 것 같고 막 하니까. 그래서 이제 모두 투어, 하나 투어, 뭐 롯데 뭐 많죠. 그다음에 노란풍선, 노란풍선도 있었고, 그래서 뭐 차트를 보면 일단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12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모두 투어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다른 종목도 좋은 종목이 있습니다만, 요 종목을 보여드린 거는 일단은 수급이 일단 확실하다는 부분,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연기금이 받쳐주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일단은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항공주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 그동안 적자가 너무 많이 누적된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그래도 한 번은 돌다리도 한 번 짚고 가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은 제 자랑을 좀 하자면, 그죠? 제가 지지난주 마지막 시크릿 종목 드렸던 게 YG 엔터입니다. 그래서 YG 엔터도 어떻게 보면은 공연이 주 매출원이기 때문에 리오프닝 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뭐 그 금요일이었나요? 그 하이브도 굉장히 많이 상승했고 SM 또는 JYP 많이 상승했는데 제가 유독 YG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리오프닝 주 물론 저도 오미크론 요 상황을 어느 정도는 읽고는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죠. 제가 힌트 드릴 때 여자 BTS라고 했습니다. 블랙핑크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죠? 그래서 뭐 유튜브 조회수 뭐 세계 최고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활동을 재개한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뭐 스타 힘 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주 수입원이죠. 어떻게 보면 매출원이기 때문에 활동을 재개한다. 사실은 뭐 작년에 이렇게 활동이 좀 미진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제가 2월에는 이 한 종목을 꼭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뭐 결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역시 그런 데는 뭐 저만 그걸 받겠습니까? 뭔가 많은 분석을 하신 분들 계셨겠죠.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또 연기금들이 이렇게 계속 매집을 해주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죠. 아직은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딱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여력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오늘 시크릿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또 시크릿 종목인데 이 종목을 보시면은 사실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굉장히 우량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근데 우량 종목인데 빠진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건 맞아요. 네, 맞는데 지금 뭐 고점 대비해서는 뭐 거의 50%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요거 이렇게 보통 그 샛별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반등하는 게 패턴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러고 그리고 이제 월봉상 보면 전혀 뭐 매출이 뭐 많이 빠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거는 지금 이어보면 그렇죠. 선 긋는 거 이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예전에 뭐냐면 그 코로나 처음 그때 발생했을 때 3월 그죠? 2020년 3월이에요. 거의 뭐 코로나 발생했을 때 주가입니다 지금. 많이 빠졌죠. 월봉입니다. 월봉상으로. 그래서 거의 60% 고점에서 60% 빠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종목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나요? 그렇죠. 근데 뭐 빠진 종목들이 한두 개는 아니라서 그렇죠. 뭐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이 종목은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 계산하고 이제 이런 종목들이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라든지 그래서 약간 작은 네이버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좀 그쪽에 좀 치중하다 보니까 쪽에 정부에서도 많이 좀 투자를 못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못 미쳤다라는 부분하고 사실은 예전에 공시를 한번 잘못 올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시를 잘해야 되는 기업인데 누가 봐도 근데 공시를 잘 못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때 좀 약간 신뢰도가 좀 떨어졌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죠. 요때 한번 좀 빠지더니 그 후로 이제 사실 이제 많이 못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좋은 종목이 계속 보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제 캔들이 다시 한번 이제 돌아오는 모양이 보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뭐 이 정도면 예전 코로나 때만큼 빠졌고 거의 뭐 2년, 3년 전의 금액대라고 하면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아직은 수급이 썩 돌아온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원래는 실적이 우려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실적은 굉장히 22년, 23년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되면 한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수급하고 같이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정선 아나운서께서 마저 힌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앞선 교육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대형주를 통해서 또 흐름 짚어주셨고 특히나 이 LG 에너지 솔루션 차트 보면서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방향성도 짚어주셨습니다. 네,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요즘 또 시장에서 궁금하셨던 게 아마 이 진단키트주 그리고 리오프닝주에 대한 이 바로 비중 조절일 텐데요. 뭐 코로나 진단키트주 지금이 뭐 정고점 아니냐라는 많은 의문들도 있고
또 리오프닝주 이 반등의 시작일지 궁금해하신 분들 많으신데 대표님 이럴 때 이런 시점에서 사실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는데 중증 화율은 아무래도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뉴스로 진단키트주도 계속해서 가고 있고 또 리오프닝주도 반등이 나왔어요. 이럴 때는 포트 비중을 어떻게 조정하면 가장 적절할까요? 힌트를 주신다면? 일단은 이제 리오프닝주는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어. 때문에 조금씩 누리목에선 좀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진단키트는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단기 맞아요.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표님께서 이미 리오프닝주로 이 YG 엔터테인먼트를 이미 전에 한번 공략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타이밍 잡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 누적 상승 여러분의 계좌에서 수익률로 또 반영을 해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의 시크릿 종목도 기대가 되는 게 작은 네이버라고 했어요,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오, 역시나 이 YG 엔터테인먼트처럼 선침해하면 이런 상승률 바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금액이 많이 빠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월봉상으로 보면 코로나 때 많은 종목들이 진짜 맞아요. 많이 빠졌을 때 금액입니다. 네, 그거까지 내렸다고 하는 것은 좀 많이 좀 그렇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충분히 이렇게 이제 반등이 말씀드리고. 나올 네, 시점이다. 네, 네.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반등에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공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시크릿 종목 바로 5글자고 제가 힌트를 어떻게 드려볼까 하다가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행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것들로 제가 오행시를 준비해봤습니다. 더 들어갈까 말까? 아니면 존버를 해야 될까? 아니면 저 종목 잘 가던데 비슷한 종목이라도 들어갈까? 제발 이렇게 어렵게 고민하지 마시고 대표님과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온돌보다 뜨거운 빨간불 켜는 방법 바로 알 수 있으니까요. 그 방법 알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입장입니다. 지금 여기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만 하시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통해서 A하고 4, 4번만 치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여러분. 종목명 다 알아채신 분들 많으실 테지만 종목명보다 중요한 게 바로 타점입니다.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야 하는지를 알아야 차익 실현, 수익 실현 할 수 있고요. 그 정확한 타이밍은 반재혁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8시에 무료 교육 열리고요. 그 교육을 통해서 전략 낱낱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링크는 노란톡에서만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얼른 입장해서 오늘의 시크릿 종목 전략까지 꼭 함께해서 이 탄탄한 흐름으로 잡은 이 종목 꼭 여러분의 포트에 꼭 담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장에 더 자세한 대응 전략 짜볼까요? 출동 수익 특공대 다시 한번 출동합니다. 네, 뭐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다. 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사실 이렇게 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에 좀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종목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래서 지난주 이집트에 2조 원의 수출을 했다고 하는데 갑을 논박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죠. 방산하면 머리 떠오르는 게 뭡니까? 비리입니다. 방산 비리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하다 보니까 이것도 뭔가 있을 거야라고 해서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좀 민감할 때입니다. 예민할 때죠. 그죠? 대선이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제가 그렇죠?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가 좀 아니죠, 사실은. 네, 그래서 어떻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마치 누구 때 뭐 했고 누구 때 뭐 했고 옛날에 무슨 왕조처럼 이제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게 너무 갈려요. 근데 그 뉴스에서도 나왔죠. 10년 동안 준비한 거다라고 했는데 이거 누구의 혼자의 덕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커준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근데 방산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라파엘 전투기죠. 85%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원적인 게 아니라 대출을 해줬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방산 수출에 있어서의 어떤 특성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옛날처럼 방산 미리 옛날에 린다킴 이런 거 있었습니다. 린다킴 하시면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뭐 이런 분도 있긴 있어요. 옛날처럼 리베이트 받는 시절이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시절 아니죠. 그거는 옛날에 수입을 했을 때 얘기고 이거는 수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농간을 할 만한 여지가 많지는 않아요. 옛날하고 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왜 우리나라 이렇게 요즘 방산 수출이
기대가 되고 이렇게 잘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역시 우리나라가 양궁 잘하죠. 명중률, 정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전투기라든지 도입할 때 굉장히 천문학적인 금액이 내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에 뭐 반의 반값 정도 되니까 가성비는 좋으면서 성능은 좋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자동차 처음 수출했을 때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만 하다가 이제 수출하게 됐는데 그동안 워낙 이제 부정적인 방산하면 떠오르는 게 비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잘못된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렇게 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하고 좀 많이 다르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많이 수출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좋다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사실은 뭐 이렇게 몇백억짜리이기 때문에 이걸 뭐 싸다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상대적으로는 부담이 덜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워낙 또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약간 좀 부심이 좀 있죠. 부심이 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좀 이게 좋은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왜 말이 서로 이렇게 좀 그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좀 민감한 부분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제도상에 어쨌든 승자독식에 어떤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많이 민감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누구의 하나의 잘해서가 아니라 10년 동안 노력해와서 얻은 결과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저는 이건 뭐 이집트 이거는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합니까? 호주죠, 호주. 호주는 최소 5조에서 20조 사이. 훨씬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무기를 수입만 했었지 우리가 미국의 수출은 생각도 못하죠. 근데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이 점점 이 시장이 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KTB 투자주거죠. KTB 투자주거에서는 목표가를 7만으로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전문가 어떤 분들은 나와서 10만 그거 뭐 진짜 기분 좋죠. 그런데 기분만 좋고 주가는 못 따라가니까 좀 답답한데 뭐 KTB에서 7만 얘기를 했는데 뭐 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좀 들어와 줍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오늘 기관에서도 들어왔는데, 어쨌든 연기금이 또 그래도 꾸준히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방산 수출도 굉장히 기대감이 있지만, 역시 우주항공이죠. 그래서 쏘고 날아가고 하는 것은 방산하고 다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LIG 넥스원 그렇죠. 역시 우리나라 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잘하는 거죠. 정확도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LIG 넥스원도 오늘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역시 오늘 기관들이 그렇죠.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조선업이 좀 어려울 때 이런 한국항공우주죠. 그래서 여기서 조선업이 어렸을 때 그래서 항공우주에서 조선업을 하는 거랑 약간 이제 기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좀 비슷한 면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어쨌든 인력들을 대거 유입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자리도 많이 창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리고요. 역시 오늘 또 강한 반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항공우주도 당연히 항공기, KTFX, T50 여러 가지 앞으로도 이제 좋은 소식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꾸준히 보시면 이런 종목들 충분히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연기금이 이렇게 계속 매집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한 종목 현대로템은 전투 그렇죠? 전차죠. 그래서 K2 전차인데 이쪽은 좀 시간이 조금 많이 좀 지체가 됐습니다만 역시 보시면 또 좋은 결과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지 않나 싶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번 주 시장 힌트 짚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한 달 남은 대선이 모멘텀을 이렇게 주요 포인트로 잡으신 다음에요. 방산 그리고 항공 우주 이렇게 힌트 주셨는데 아무래도 방송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러분 이 힌트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방법 바로 노란톡 입장입니다. 입장하시면 이번 주 전략 더 자세하게 함께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여기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하시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A 그리고 4 4번만 이렇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오늘의 시크릿 종목 전략 그리고 이번 주 전략까지 반지혁 대표님과 직접 소통하며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얼른 입장하셔서 이번 주 전략 대응 대표님과 함께 든든하게 한번 대비책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